홀로 남매를 키워왔던 5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잠시 연락이 안 됐다는 이유로 욕설을 쏟아내며 위협했고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.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붓고 멍든 얼굴, 숨소리는 가쁩니다.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 우리 엄마입니다. 엄마, 목소리 들려? 열흘 넘게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50대 여성 오모 씨는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남매를 혼자 키웠습니다. 넉 달 전 일터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. 악몽이 찾아왔습니다.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욕을 했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. 집착이었습니다. 평상시에도 항상 엄마한테 뭐 사람을 어떻게 때리면 그 머리 안쪽으로 해서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약간 협박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. 지난 4일 남성은 오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.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. 오 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지만 남성은 4시간 가까이를 방치했습니다. 상태가 나빠지자 뒤늦게 119에 신고했습니다. 하지만 오 씨는 뇌출혈이었고 이미 골든타임을 넘겼습니다. 의료진은 폭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그러자 남성은 휴대전화를 끄고 달아났습니다. 오 씨 계좌에서 320만 원을 빼가기도 했습니다. 다른 지역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이 남성,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. 남매를 키우기 위해 늘 바빴던 엄마. 식당에서 콜센터에서 고생만 했습니다. 잘 모르겠어요. 저도 막 평상시에 뭐를 같이 해봤으면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남성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22살과 16살 남매는 엄마와 추억 쌓을 기회마저 잃을까 무섭습니다. JTBC 이자연입니다. 이런 스토킹, 아무리 도망쳐도 피할 수 없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합니다.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한밤중 몰래 이사 온 집도 결국은 찾아냈고 친구도 가족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. 저희가 이런 피해자 7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했는데 계속해서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 어두워집니다. 불이 다시 켜지자 복도 끝에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. 이 남성, 여성 집 현관 맞은편 배관 위에 촬영 장비를 올려뒀습니다.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. 결국 성공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바디용품 이런 게 사라지고 칼 줬던 곳에 보니까는 막 거기도 다 정리를 해놨는데 막 어지러져 있고 주차장 여성 차량 타이어는 터져 있었습니다. 역시 이 남성 짓입니다. 이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한밤에 이사 온 집이었습니다. 아무리 몰래 멀리 떠나도 소용없었습니다. 도망치다시피 왔는데 이사도 원래 주말에 할 수도 있는데 진짜 007 작전을 했어. 어디에 숨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가해자는 여성 휴대전화에 위치 확인 앱을 설치했습니다. 제발 헤어져 달라고 할수록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. 농약 갖고 밤에 찾아와가지고 같이 죽자고 하고. 나이와 장소는 다르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고통을 호소합니다. 사랑해서 그런다는 자기 합리화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. 옷이나 가방을 자르고 때렸어요. 하나부터 열까지 밥 먹는 거, 옷 입는 거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통제가 해요.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. 보복 때문입니다. 너희 집 친구 우편함에 마약 집어넣을 거다.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. 약점을 잡으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. 고립된 개인은 시간이 지나면 의지를 잃었습니다. 그 관계의 약한 부분을 노렸던 것 같아요. 완전 진짜 노예처럼 살았어요.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.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. 하지만 그해 2,700여 건이던 여성의 전화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9,017건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. JTBC 정영재입니다.